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외적인 바다 이야기입니다. 북대서양에 있는 사가소 해 이야기입니다. 사가소 해가 관심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다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 환류의 심장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사가소 해입니다. 사가소 해는 해류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둘러싸인 경계가 없는 특이한 바다인데요. 대서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바다 명칭을 정할 때 주변에 있는 육지를 기준으로 명칭을 붙이는데요. 사가소해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동물들이 오아시스에 모여들듯이 북대서양을 헤엄치던 고래와 상어가 들르는 장소이고요. 또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거북, 게, 문어, 새우 이런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가소해는 아주 어린 바다 거북이 헤엄쳐 와서 성장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플로리다 해안에서 부화된 그러한 바다 거북이요. 부화된 다음에 종종걸음으로 이제 바닷물에 들어와서 해류를 타고 사가소 해까지 헤엄쳐 와서 이제 해조 사이에서 이제 해조 덮개로 보호받으면서 몸을 감추고 성장하다가요. 몸이 충분히 커지면 이제 먼 바다를 모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요, 유럽 뱀장어인데요. 유럽 뱀장어는요, 유럽의 강에서부터 멀리 헤엄쳐 와서 이 사가소해에서 산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알이 유생으로 부화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가소해의 해류 흐름을 보면요, 서쪽에 이제 북대서양 환류의 서쪽을 흐르는 그러한 걸프 해류가 있습니다. 이 걸프 해류는 이제 멕시코 난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멕시코 난류가 사가소해를 돌아 나가고요. 이제 이 해류가 이렇게 연속되면서 북대서양 해류가 사가소해 북쪽을 흐르고요. 또 사가소해 동쪽을 보면 대서양 동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흐르는 커네리 해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사가소해 아래쪽을 보면 대서양 북쪽도 해류가 흐르면서 해류가 이렇게 4개의 해류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소해는 그 내부가 이제 잔잔하고 이제 해조가 밀집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갈색을 띠는 금빛 해조인데요. 굉장히 거대한 범위로 얽혀 있습니다. 해조는요, 다세포 조류를 말합니다. 식물처럼 보이지만 식물은 아닙니다. 식물과 해조를 구분하는 건 물과 양분을 운반하는 도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식물은 관을 통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이제 관을 통해서 이동시키죠. 해조는 모든 세포에서 물과 양분을 각자 알아서 따로따로 흡수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형 갈조류 중에는요, 체관과 유사한 통도세포가 있기도 합니다. 사가소해에서 자라는 그런 해조들은 모자 반에 해당하는 해조류인데요. 공기가 차 있는 기포가 이제 그 해조에 있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 있게 됩니다. 이들은 해저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형은 수심이 깊죠. 그래서 원형에 그 물에 떠서 삽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폐포수를 막 늘리면서 이제 증식하죠. 그리고 성장하는데요. 수백 미터 길이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사가소에서 자라는 해조 총무게는 100만 톤이 될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사가소해의 해조는요, 다양한 바다 생물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있고요. 또 거북이나 일부 초식성 물고기 종류 같은 그런 해양동물에게 먹이로 제공되고 또 이들을 먹는 다양한 포식자들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가소해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아주 특이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